저희들이 앉아서 진행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수의학과 다니고 있는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사기꾼 아니죠? 요즘 마스크 사기꾼은 잘생겼었는데 벗으니까 영 아니고 이게 마스크 사기꾼이에요. 에리나 마스크 사기꾼 아니지? 어, 고마워. 예. 어,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진로의 동기, 꿈을 위한 노력 과정, 대학 생활, 질의응답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연이의 진로의 동기는 너무 저는 알고 있죠. 이제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린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오빠라고 하자. 그냥 나이 참 좀 있긴 한데 오빠가 그 너보다 약간 더 빨랐던 것 같아. 초6 때부터의 사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제 저는 아까 지금 진로와 관련돼서 이제 꿈을 가지게 된 계기를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제 여러분들도 아까 환경 관심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하다가 어, 이제 주로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건 무엇인지, 내 적성에 맞는 건 뭔지를 고민해서 직업을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좋아하고 잘하는지, 적성은 뭔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다양한 동물을 키워서 그냥 동물과 가깝게 지내고 동물을 좋아했는데, 어, 조금 자세히 얘기 드리면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에 고슴도치를 집에서 키우게 됐고, 이제 고슴도치가 이제 새끼를 임신하고, 이제 새끼가 태어나고,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를 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어린애가 동물을 좋아하는 그런 관심사로만 동물을 여겼지만, 점점 이제 생명의 신비를 느끼면서 이제 앞으로 직업을 가질 때 이런 동물들과 함께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동물을 좋아했고, 동물을 또 잘 돌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생각이 고민을 하다가 수의사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 네,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어, 그냥 동물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동물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수의사를 꿈꿨습니다. 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저처럼 빨리 정해진 친구가 있을 거고, 어, 계속 고민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성적 맞춰서 대학 와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앞으로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자기에게 잘 맞는 전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살붙이자면 고슴도치를 난데없이 이제 사야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암컷을 샀어요. 그러더니 이제 책을 이렇게 고슴도치 책을 신청해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더니 막 그 카페에서 무슨 정보를 이렇게 얻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교육 관련된 우리 카페 만들었으니까 와보세요 하는데 대부분 관심 없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은 막 들어와서 카페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아빠 순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한 마리도 막 똥냄새 많이 나고 힘든데 순놈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왜 하니까 아이 새끼 낳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순놈을 또 어떻게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새끼 2마리 이제 낳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의과라는 처음엔 사육사 이야기했었어요. 동물 키우는 게 좋네. 나 사육사 할게. 우리가 사육사는 수의사가 안 괜찮나? 괜찮잖아. 뭐 이래가 살짝 꼬셨죠.
그러면서 수의사 괜찮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지금 이제 수의대 공부가 힘들 때는 가끔 원망합니다. 그냥 사육사로 놔두지 이렇게. 사육사 하긴 좀 공부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수의대 하라고. 사육사에 뭐 얼마든지 또 동물 키우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조금 여기 이제 부모님들 조금 참조해야 될 건, 어릴 때 우리가 유난히 수연이한테는 동물에 관한 걸 많이 제공했던 것 같아요. 에버랜드 가고 뭐 63, 나 63빌딩 처음 나도 갔었는데 수연이 데리고 또 갔는데, 아니 내 생에 처음으로 펭귄을 본 거예요. 수연이가 4살 땐가 3살 땐가 우리 처음으로 이제 펭귄을 눈앞에서 영접한 거죠. 요즘 펭귄 보기 쉬운데 그때 펭귄 잘 없었어요. 대구에는 아예 없었고. 근데 그걸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 얘가 자다가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펭귄 귀여워하고 그런 거 있었고, 제주 아쿠아리움, 뭐 중국에 우리들이 또 갔었는데 거기서도 아쿠아리움 가고 뭐 말도 타고 뭐 이렇게 동물과 관계된 체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아이에게 어떤 직업의 동기가 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이거는 약간 좀 더 그냥 심화된 제 꿈에 관련된 건데, 원래는 그냥 동물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정말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의사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수의사가 어떤 일을 평소에 하는지 직접 읽고, 또 동물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 눈으로 보면서 어, 뭐 힘든 점도 보고, 또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부분도 보고, 또 수의사 외국 수의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특히 이제 환자들에게 치료도 제공하지만 환자 보호자들의 마음까지 치료를 하는 게 수의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동물이 좋아서 수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동물 수의사란 직업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직업이고, 그래서 수의사가 동물과 사람 모두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직업에 더 메리트를 느꼈고 제 꿈이 더 심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에 가서 많은 활동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찾아보면서 좀 더 꿈이 확고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환경 관심 있다고 했는데, 저희 수의대에도 환경 운동가가 꿈인데 자소서에 그렇게 적고 입학한 애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진로도 참 다양하게 펼쳐질 것 같고 다양한 학과에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잘 알아보면서 책 읽고 영상 보면서 가고 싶은 과를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리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학생 이름 뭐였지? 그 학생? 이름 뭐 공개적으로 이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냐면 환경 때문에 수의대를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린아, 왜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될까? 환경하고 수의대. 내가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이제 나중에 그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 딱 답이 나오거든. 여러분 그 고래운 보호하고 하는 단체 있는 거 아시죠? 고래를 이렇게 포획하면 금지시키고 하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동물과 관계된 그것도 환경이잖아, 그지? 그런 것과 관계된 일을 하기 위해서 수의대로 온 거야. 동물병원 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친구인데 이제 환경 활동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앞으로 수의대 공부를 해서 동물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뭐 북극 같은데 북극 곰이 막 아프다 이러면 막 가서 돌봐주고 뭐 그런 것들, 환경 변화에 그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환경 있다고 해서 참 그 분야에서 참 여러 분야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했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 게 진로의 동기 이제 고등학교 때 활동이었거든요. 너가 1학년이잖아. 너희들 지금 쌤이 나중에 이제 마치면 어떤 뭘 하고 싶고 이런 게 좀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부터 깊이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해. 여기 선배님은 그
봉사활동이 있었어 그 당시에. 지금도 봉사활동이 있다고 하더라고.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은 되는데 선배님은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기록을 했던 거야. 근데 뭘 했었냐면 유기견을 돌보는 동물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지. 그래서 그게 생활기록부에도 적히게 된 거지. 이게 그냥 동물병원 가서 하는 거는 사실 조금 공익적인 면은 별로 없잖아. 근데 유기견을 돌보는 봉사활동, 동물병원의 봉사활동을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거지.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동물병원을 고등학교 때부터 동물병원을 이제 간 거야. 가서 내 직업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직업에 대해서 학생 때부터 이제 미리 봐온 거지. 그래서 병원에 뭐 이렇게 솜도 이렇게 막 자르고 하는 것도 도와주고 엑스레이 찍는데 뭐 강아지 다리 이렇게 붙들어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한 거죠. 다음 차트 볼게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 해드릴게요. 저는 원래 어,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어, 약간 성적으로만 하면은 반에서 5등 정도 느낌인데, 제가 수행평가를 좀 열심히 해서 종합하면 반에서 2등 정도 이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수의사라는 꿈을 꾸게 됐는데, 수의사가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받아야, 시험 내신을 받아야 입학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공부의 동기 중 하나가 나의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처음에 전교 10등에 들고 성적이 쫙 오른 다음에 고등학교 때에서도 계속 최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만약에 이번 시험을 다 망쳐버리면 이 시험 하나 때문에 수의대에 입학을 하지 못하면 제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가장 큰 공부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는 게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공부할 때 제 꿈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꿈이 없다고 해서 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 저는 두 번째 동기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를 위해 공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꿈이 갑자기 수의사가 아니라 수의사보다 훨씬 높은 어떤 직업이라던가 이런 꿈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근데 제가 성적이 낮아서 그 대학에 지원조차 못하면 고3 때 엄청 높은 학과를 가고 싶은데 고1 때, 고2 때는 그 정도 점수가 안 났으면 당연히 그 학교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를 위해서 공부하자라는 마인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꿈이 없다고 내 동기는 꿈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무작정 공부하자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의 미래의 나를 위해 공부하자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적 유지를 위해 공부를 했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전교 1등 입학은 전혀 아니었지만 반에서는 1등이었어요. 입학 당시. 그래서 그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반에서 2등인 친구가 나를 꺾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1등의 자리를 지키겠다. 왜냐하면 뭔가 1등이었다가 2등이 되면은 놀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실제로 2등인 친구 중에서는 엄청 시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약간 지기 싫은 마인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가 공부의 동기였고, 또 다른 것도 공부하다 너무 힘들 때 좀 약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가끔 생각하면서, 약간 제가 잘했을 때 부모님의 웃고 있는 표정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힘들면은 다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교육청에서 18년도였는가 그때 이제 서울대 입시 설명회 왔을 때 우리 수연이하고 이제 경기도 쪽인가 어디 여학생 한 명이 사례 발표를 했어요.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공부하면서 힘든 점이 없었느냐, 힘들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했거든요.
그 이학생이 먼저 대답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저기 죄송한데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고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좀 재수 없는 소리 한 거죠. 공감 전혀 안 되잖아요. 난 공부가 좋았는데 왜 힘들어? 이런 말. 우리 수연이 방금 이런 말 했었어요. 저는 공부할 때 힘들었다. 나는 힘들었는데 그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내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웃는 모습 생각하니까 되게 그걸로 참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내가 아들아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아까 반에서 여러분 중학교 때 여러분 반에서 다 5등 정도 이상 했죠? 그죠? 반에서 5등 정도 하면 전교에서 한 어느 정도 전교 성적 안 좋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었냐? 중학교 때. 너무 옛날이라 생각은 안 나는데 뭐 30, 50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50까지도 갔어? 그 이 학교가 특별한 데 아니고요. 그냥 여기 달서구보다 더 공부 못하는 서구 지역에 평범한 중학교예요. 거기서 전교 50등 해가지고 35등 해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거기서 35등 했던 학생이 서울대 중에서도 수의과는 상당히 높잖아요. 서울대 수의과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갔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도 사실은 오면 훨씬 도움이 되죠. 이리나 너 전교 35등보다 낫지? 낫지 그지? 그러면은 너는 아마 하버드 정도 가지? 어? 충분히 가지. 넌 서울대는 껌이지 지금. 여기 오빠 생각하면. 물론 더 잘했던 애들이 이제 뭐 처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 꿈이 확실하다는 게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예진이하고 우리 혜정이는 조금 일찍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물론 뭐 두 사람은 꿈에 대해서는 좀 확고하니까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좀 고1들아 너희들도 안 늦었어. 뭐 이 선배님은 조금 더 일찍 생각하긴 했어.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고슴도치 키우면서 생각하긴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네, 다음 우리 챕터 볼게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시험에서 제가 몇 퍼센트에 들었는지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쫙 나뉘면서 내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생기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기부에 다른 활동을 채워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고등학교 본분을 다 하면서 내신을 잘 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할 활동들을 이 내신 공부를 던지고 해야 되는 활동이 아니라 내신 공부를 완벽하게 잡으면서 부가적으로 내 능력이 된다면 부가적으로 더 챙겨야 될 것들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신 공부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방법이 제가 한 공부 방법이고 여러분과는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전형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너무 별로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방법도 시도해도 좋고 또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복습을 했는데요. 이제 주로 개학을 하면은 첫날에도 조금 수업은 하다가 약간 떠들다가 수업이 끝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조금 수업한 그날부터 야자 시간이 고등학교는 이제 야자라는 게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는데 야자 시간에 그날 배운 걸 개학하자마자 항상 다 복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야자를 못 한다던가 야자가 학교에서 그날 없다던가 하지 않는 이상 그날 학교에서 배운 거는 예체능까지 싹 다 그날 복습을 했습니다. 대신에 수능 준비를 조금 소홀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 배운 걸 복습하면서 내신 하나만큼은 정말 탄탄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깊은 탐구를 하며 복습을 했다고 돼 있는데 물론 요즘에 문이과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과생이었고 어, 주로 과학을 공부하는데 물론 탐구를 하며 복습한다는 게 과학에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과학을 예로 들면은 어, 과학에서는 가끔씩 어떤 과학 현상이 있다 이런 결과들만 쫙 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과학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처음 원인을 제가 만약에 선생님을 물어서라던가 검색을 해서 알게 되면은 그 원인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제가 그냥 이해만 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이 인과관계가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막 한두 시간 열심히 외워야지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스토리를 쫙 그리면서 인과관계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어렵지도 않고 어, 다음에 까먹을 일도 없는 그런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야자를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복습을 하고 그런 복습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라던가 약간 애매하고 이해 안 됐던 거를 항상 포스트잇에 다 적어놔요. 물론 구글 찾고 그래도 되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이렇게 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고 야자 시간에 한 번 복습하고 물어보면서 한 번 복습하고 선생님께서 대답해주면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그냥 질문을 만들고 여쭤보는 것 자체가 복습을 거의 3번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 선생님께서 제가 이상한 걸 물어봐도 만약에 안 중요하면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파고들지 마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공부할 게 줄어드니까 오히려 좋아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라는 말도 해주고 안 나오니까 보지 마라는 말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생겼으면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라고 더 적어놨는데 이제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아무래도 주변 반 친구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수학 문제 하나 못 풀겠어서 이거 어떻게 푸냐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공부하다 이해 안 되는 걸 선생님한테 안 묻고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대답을 해주면서 또 복습이 되고 만약에 친구가 물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면 제가 선생님께 대신 물어서 저도 몰랐던 제 모르는 걸 친구 덕분에 알게 되고 선생님께 물어서 또 다른 복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을 귀찮지 않고 다 그냥 항상 대답해줬어요. 심지어 같은 문제를 3, 4번 수학 문제 풀어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풀어주고 물론 5번째 물었을 때는 좀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친구가 물었을 때 거리낌 없이 항상 같이 공부하려고 했어요. 어떤 상위권 친구들 보면은 진짜 질문 아예 안 받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어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의 공부에 방해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친구랑 같이 질문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아가고 복습을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실수했던 거를 종이 한 장에 정리한다고 돼 있는데 어쩌면 이게 제가 2등급과 1등급을 받았던 성적을 약간 결정지었던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뭐 분수끼리 뭐 더해야 되는데 곱하는 실수를 한다던가 정말 어이없는 실수부터 시작해서 과목별로 특히나 애들이 많이 한 실수가 있어요. 저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맨날 똑같은 부분에서 실수하네라는 게 있는데 이제 평소에 공부하면서 뭐 일주일 전에 복습을 하면서 제가 실수했던 걸 다 적어놔요. 아니면은 정말 주요 개념이나 공식. 그러면 A4용지 한 장 안에 그 과목이 다 요약이 되는데 시험 치기 10분 항상 시험 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고 다음 시험이 있잖아요. 내신 시험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그냥 애들이랑 잠시 떠들 수는 있지만 시험 직전에는 제가 요약했던 그 종이 한 장만 보면은 그래도 제가 실수를 해서 정리했고 시험 직전에 읽으면 실수를 웬만하면 안 해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보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실수를 해서 한두 문제 틀려서 성적이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정리를 해서 실수를 거의 없게 내신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내용 전체를 필기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엄청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별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선생님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진짜 빠뜨리지 않고 다 적었어요. 뭐 이거를 외우려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재밌게 외우면 돼라고 하시면 그 이상한 드립도 다 하나하나 다 받아 적고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제 생각 같은 것도 다 필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업 내내 쉬지 않고 손이 움직여야 돼서 좀 잠도 안 오고 또 외우는 팁 같은 것도 다 적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할 때는 저는 저 혼자 터득했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하기를 볼펜 색깔 활용을 잘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다고 하신 거를 초록색 볼펜으로 하고 아까처럼 선생님이 했던 쓸데없는 드립 같은 그런 외우기 쉬운 방법이나 제 생각을 적은 건 검은 색깔, 그다음에 평범한 그냥 중요한 수업 내용은 빨간 색깔, 그리고 얘는 정말 정말 중요해서 시험 기간에 특히나 더 한번 봐야겠다 싶은 거 파란 색깔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색깔은 사실 중요하진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볼펜으로 빨리빨리 필기하면서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필통에 든 거 별로 없고 못하는 애들이 막 빵빵하게 채워 다닌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아까 그 볼펜 색깔을 빨리빨리 바꾸려고 그냥 사색 볼펜을 항상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연이 시험 기간 되면 공부는 안 하고 전화를 1시간을 해요. 그럼 이제 뭐 나는 크게 잔소리하는 엄마가 아니 뭐 하냐고 왜 전화 그만 끊고 공부하라 하면 애들이 친구가 묻는데요. 그게 시험 기간인데 묻는 친구 전화를 받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 자기가 친구에게 가르쳐 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머리에 굉장히 각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 그래 그래 열심히 뭐 해줘라. 또 우린 또 근본적으로 이게 남이 잘 되게 하는 것도 권장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여러분들도 뭐 질문 친구들이 하면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못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네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얼마나 좋은 팁이에요. 아니 이게 되게 파고들기 어려운데 선생님이 시험에 안 나와. 얼마나 좋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뭐가 많다는 거예요? 교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애착 있게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선배님이 졸업한 지 꽤 됐잖아요. 작년 제자가 수성고 다니는 제자가 저한테 우리 교회 제자가 저한테 선생님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달성고등학교 다닐 때 제자 이야기를 하는데 수연이 오빠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 학습 태도 이런 게 정말 선생님한테서 정말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예요. 다른 학교 가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야 너희들 이래 공부하면 안 돼. 달성고에 내가 있을 때 수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걔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다른 학교 가서도 할 정도로 학교 선생님을 집요하게 활용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원 쪽 이런 쪽보다는 사실은 학교를 깊이 팠던 학교 선생님을 깊이 팠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그 여러분들 꼭 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학교 선생님 좋아해요. 질문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마치고 자 질문하세요 이러면은 멍하게 있는 게 좋겠어요. 뭐 하나 물어보면 그걸 우리가 답해 주는 게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 좋아해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왜냐하면 요즘 다 자고 다 선생님들 무시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똑똑해 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 쳐 가지고 지금 교피를 잡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 선생님과 이렇게 우리 수연이 오빠처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 잘 배웠으면 좋겠네요. 다음 챕터 또 가볼게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그날 배운 거 복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습하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이제 거의 중간고사 치기 전에는 진도가 다 나가서 자습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전범위로 돌아가서 다시 한 바퀴를 돌리고 시험 전날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루 만에 내일 칠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그러면은 가끔씩은 1시간 정도 자고 시험을 볼 때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시험 공부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날에 한 번 더 봤던 게 저에게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쓸데없이 무리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저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공부 방법이 찾는데 실패 과정 있으면 굉장히 좀 슬프고 좀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 사실 뭐 수업 내용 전체를 필기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복습한 하루 전날에 모든 것을 복습하고 시험 치러 간다는 것도 사실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불안감에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아까 말했듯이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신을 버리고 이렇게 비교과를 챙긴다는 학생은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신을 정말 잘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남은 역량으로 비교과를 챙길 수 있다. 그런 상황이면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까 전에 동영상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많은 것들이 생기부에서 사라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했던 교내화의 대회가 교내 대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활동인 것도 있고 또 고3인 분들에게는 필요한 거지만 이미 다 끝난 활동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설명은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 교내 대회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저도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비교과를 다 챙겼어요. 어,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제가 대학 갈 때는 문과와 이과에서 모든 것에 적합한 인재, 문이과 통합 인재가 정말 돼야 된다. 그런 애들을 뽑겠다라는 대학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여기 적힌 것처럼 문과적인 성향 그리고 이과적인 성향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내 대회도 당연히 뭐 과학 경시 대회 이런 거나 뭐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 이런 거 아니면 뭐 교내 논문 대회 이런 건 다 나갔고 독후감 대회 뭐 문학 탐사 감상문 대회 뭐 영어 에세이 쓰기 뭐 온갖 대회를 다 나갔습니다. 물론 다 나가면은 내신에 영향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저는 아무튼 이 많은 걸 나가도 감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한 자랑을 하자면 그 성적 우수상이랑 출석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 그러니까 개근상까지 다 합쳐서 저가 졸업할 때 상장이 정말 아마 거의 딱 100개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이과 통합 인재처럼 보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행히도 이제 교내 대회 적는 게 사라진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썼던 이런 에너지 방향을 다른 곳에 더 많이 쓰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교내 대회를 나가면서 맨날 이과 공부만 하지만 글쓰기 대회를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경험이 돼서 제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로 A뿔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기는 정말 힘든데 이때 정말 많은 대회를 나가서 그런지 그냥 글쓰기 과목은 항상 제가 A뿔이 나와요. 뭐 실험을 하고 레포트를 쓰는 과목이라던가 뭐 대학교 과학 글쓰기 뭐 책을 읽고 반박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A뿔이 항상 나올 정도로 제 역량을 실제로 높여줬던 대회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24년 입시부터는 생기부에 적는 칸은 사라지지만 다른 곳에 많이 적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리면 마찬가지로 문과와 이과 가리지 않고 다 읽으려고 하고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뭐 이과와 관련된 책
그다음에 저희가 꿈꾸는 수의사 전공과 관련된 책 이런 책뿐만 아니라 논문을 쓰면서 제가 참고했던 식재료와 관련된 그런 책들도 발췌독을 하고 적기도 했고 진짜 소설도 재밌게 읽고 적기도 했고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야 한다라는 말이 유행해서 인문학 책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4번 문항 쓸 때 도움이 됐다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저는 그때 아마 세 권의 책을 자소서에 썼고 제가 뭐 누군가는 이거를 자소서에 쓰기 위해서 읽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그냥 읽었고 느꼈던 거를 바로바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약간 자소서 할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책을 읽고 뭘 느꼈다라고 쓰는 것도 맞는 거지만 어떤 책을 읽고 뭘 느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던가 뭘 느껴서 또 다른 책을 찾아보고 또 다른 걸 느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느꼈다 해서 좀 더 심화되게 적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책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더 풍부하게 제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지금 없어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봉사활동 항상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3년 동안 한 달에 최소 한 번씩은 동물병원에 가고 방학 때는 더 많이 가서 4시간 정도 봉사를 했고 여기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수의사 일을 직접 보고 새끼 고양이 뭐 오줌을 이렇게 촉진시켜서 누인다던가 뭐 젖을 먹인다던가 엑스레이를 찍게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하면서 제 꿈에 대한 좀 목표 의식이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 봉사활동이 적히진 않아서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 하나가 꿈을 확고하게 해주는 거에는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내 활동도 제가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자율 동아리도 이제 생기부에 목 적는다고 하지만 생명윤리 토의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안락사라던가 좀 생명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토의하는 동아리를 제가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토의하고 선생님께 뭐 올리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입시할 때 당시 서울대 면접에서 딱 생명윤리와 관련된 것들만 거의 많이 물었어요. 뭐 당연히 안락사도 있었고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율동아리 활동이 있었기에 대답을 잘 할 수 있었고 이제 또 방과후 활동으로 요즘엔 해부가 이제 불법으로 됐다는데 저 때까지는 됐어서 해보면서 수의사가 됐을 때 더 많은 동물들 치료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동물들이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되고 있다라는 동물을 죽여서 슬프지만 더 많은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다잡을 수 있었고 또 모의유엔이란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해보고 낙동강 탐사, 영남 과거길 탐사 또 아까 말했던 논문 쓰기 등등 그냥 문과, 이과 활동 모든 것을 잘 하고 도전하는 학생인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했어요. 물론 내신을 다 챙기면서 했던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이거는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자기소개니까 나의 자랑, 내가 얼마나 잘났고 이렇게 많은 걸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가 나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의 모습이 나 자신인 거를 자기소개서에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뭐를 했다가 아니라 내가 뭐를 해서 여기 적힌 것처럼 배우고 느낀 점 자기소개서 문항 자체가 뭐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나는 뭘 해서 어떤 걸 느꼈다라고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 자소서 첨삭을 많이 도와줬는데
보면은 진짜 자기가 무슨 활동을 했다고 자랑밖에 안 적혀 있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적으세요 했는데 느낀 게 하나도 없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적을 때는 꼭 이거 중점을 적고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것 때문에 뭘 배우고 느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실천해봤다 아니면은 이런 활동을 또 해봤다 알아봤다 이렇게 연장해서 네, 느끼고 끝이 아니라 연장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역량을 높여가는 사람인 거를 표현하는 게 몇 년 전에 입시했던 저 때도 정말 중요했고 아마 지금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고등학교 2학년 자기소개서 대회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나가 보겠다고 객기로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처음 쓰고 정말 고3 입시까지 진짜 수십 번을 갈아엎었어요. 완전 다 갈아엎을 때도 있고 그냥 조금 문면만 갈아엎을 때도 있고 한데 정말 세면은 30번도 넘게 갈아엎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만약에 또 계기가 된다면 고3 직전에 이제 입시 이제 뭐 수시 내기 직전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미리 한번 적어보고 수정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완벽하게 자신을 대학에 맞는 인재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게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면접은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모의 면접이라고 열어주고 또 교육청에서도 모의 면접이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해보고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수시 1차 합격을 하면은 여러 학원에서 컨택이 와서 2차 면접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컨택이 오는데 그런 곳에 가서도 모의 면접에 대해서 들어보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할 때 생활기록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가끔 보면은 너무 옛날이라서 제 생활기록부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어떤 뭐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이 제가 읽었나 싶은 어떤 이상한 책을 읽고 뭘 느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 저만 적은 건지 다른 애들 귀찮아서 다 적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 그냥 안 읽었는데 적어주신 건가 싶은 뭔지 모를 문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나를 평가하고 적어주고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이상한 말도 있을 수도 있는데 면접관이 그 말을 하필이면 꽂혀서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못하면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실 수밖에 없고 아 얘는 이 모든 활동 중에 거짓들이 많이 섞여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생활기록부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 없도록 다 읽고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에 독서 활동을 거짓말로 막 정말 많이 올렸던 친구가 한양대 면접을 봤는데 그냥 독서 질문만 받다가 다 거짓말인 거 티나서 바로 광탈한 친구가 있어요. 물론 한양대보다는 조금 더 입결이 높은 대학을 가긴 했지만 그렇게 면접에서 바로 떨어질 정도로 거짓말을 친다던가 칠 거면 거짓말인 게 티가 안 나게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짓된 거 없이 다 준비했지만 면접에 대해서는 생기부 숙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성학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서울대 1차 합격 발표가 학교를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대생은 공짜로 이제 면접 교육을 시켜요. 연고대도 돈을 내야 되는데 서울대는 이제 공짜로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성학원에 서울대 한 명이 그냥 올라가요. 자기 학원에서 공부도 안 했는데도 그냥 올라가요. 송원하고 지성이 아마 서울대하고 중점으로 그 숫자 올리려고 학생들한테 이제 해서 이렇게 면접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게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이 어떤 관계냐면 보세요. 우리가 내가 뭘 잘한다고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글쓰기와 말하기죠. 글쓰기는 뭐예요? 자기소개서예요. 말하기가 면접이에요. 그 면접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꼭 이 자기소개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들을 자기소개서로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숙지시키면 면접에 굉장히 면접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면접에 굉장히 도움될 것 같고 우리 예진이처럼 다 지금 지나왔지만 지금 이게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아까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교내 대회를 하면서 아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왜 무엇을 이렇게 심화해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느낀 점도 그렇고 뭔 활동만 하고 느낀 점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무엇을 심화해서 하는 것. 그 아마 예전에는 면접할 때 아마 틀림없이 그런 과정을 아마 겪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수연이가 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었다고 이 습관은 똑같아요. 이 패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교내 대회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아까 최성규 선생님 강의에서 뭐가 있다고요? 캠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교내 대응 내용이 여전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1들은 특히 이 부분을 1학기 때 지금 못 챙기셨다면 2학기부터 꼭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는 조금 FT 미팅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라고 하면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항상 멘토링 하면서 뭐 몇 시간을 잤나요? 뭐 어떻게 그 많은 걸 했나요? 한데 저도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었는데 이제 열심히 살면서 내신도 아까 말했듯이 정말 잘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저 때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 퍼센트가 20, 그 다음에 고2가 30,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가 한 학기인데 50이나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학기였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내신을 좀 말하면은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최상위권 애들이 웬만하면 올 1등급 한 번쯤은 찍어보던가 다 1등급인데 하나만 2등급 뜨거나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오다가 고3 때 뭐 생명과학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실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생명과학 하나 실수했는데 2등급 중에서 1등이 돼버려서 1등급이 아니고 역사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00점인데 수행평가 때 제가 난고를 나왔는데 애들이 역사를 잘해요. 남자애들이 수행평가 때 사람 이름 하나 잘못 적었는데 또 2등급 중 1등이 나오고 또 수학도 제가 마지막 어려운 문제 풀었는데 그때 못 풀 줄 알고 OMR을 미리 체크를 했다가 수정 테이프가 저희 학교는 안 돼서 그냥 고치지 못한 채로 냈는데 그 문제 하나 때문에 2등급이 되고 그래서 성적이 뭐 사실 뭐 1등급 몇 개에다 2등급 몇 개 섞여 있는 게 최상위권 성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어, 제가 망했네라고 할 만한 성적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제 성적을 보고 이 정도면은 경북대학교 수의대도 떨어질 거다라고 할 정도로 타격이 커서 심지어 저는 학종을 준비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옛날부터 살짝 떨어지다가 성장을 하는 V자 형태 그래프가 정말 좋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올라갔다가 그래프로 따지면 그냥 바닥을 내어 찍는 듯한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높은 수의대가 목표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열심히 하려고 몇 년을 아까 말했듯이 정말 지금 또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노력하면서 살았고 근데 수의대에는 전국에 10개밖에 없고 그렇다고 정시로 가기에는 저는 수시만 너무 준비했고 그래서 다른 진로도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학종은 모든 게 수의대에 관련된 거예요. 물론 문이과적인 문이과 통합 인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제 꿈 적는 칸에 항상 수의사, 임상 수의사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고 선생님들도 항상 제 꿈은 수의사여서 수의사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생기부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다른 과를 어떻게 학종을 가겠나 그래서 진짜 엄청난 좌절을 한 시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노력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재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실제로 3학년 2학기 때
어, 많이들 이제 던지고 한 줄로 밀어보고 하는데 저는 그때도 열심히 그래도 좀 준비를 해서 그때도 올 1등급을 받아서 제절해야겠다라는 마인드였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서울대를 합격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말할 건데 제가 서울대에 지원한 이유는 제가 서울대에서 떨어져서 아 쟤는 서울대 되지도 않았는데 냈다가 떨어졌다 이런 소리 듣는 두려움보다 진짜 한 번을 안 내서 제가 뭐 10년 후, 20년 후 인생 살다 힘들 때 내가 그때 서울대를 냈으면은 지금 살면 어떨까라는 후회를 할까봐 여기 적은 것처럼 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의 두려움이 있을까봐 서울대를 냈어요. 어, 아까 말했듯이 제 성적 떨어진 거 보시고 경북대학교는 사실 학교마다 등급제가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등급을 나눴어요. 어떤 고등학교가 더 좋고 이렇게 등급을 대놓고 나눴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저희 고등학교에서 이 성적이면은 저는 바로 떨어진다. 서울대는커녕 경북대도 무조건 다 떨어진다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도전하지 않아서 도전해보지도 않고 떨어진 거면 떨어지는 기회조차 없다면 너무너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아서 한번 내봤어요. 근데도 저는 이제 붙을 거에 대한 확신은 처음엔 없었는데 사실 제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목표가 서울대라기보다는 수의대가 목표였지 서울대는 그냥 마냥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목표였고 수의대라도 가자가 목표였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대신에 친구들한테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까 어, 제가 실제로 일반 전형으로 가고 학교장 추천이라는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추천한 문이과 1등 애들이 그 전형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상위권 애들은 저 포함해서 다 포위각서 썼거든요. 서울대 그 전형을 안 가겠다. 그래서 저도 그 포위각서 쓰고 나 서울대 안 냈어 얘들아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어, 저도 예상치 못하게 1차가 붙고 이제 2차 면접도 생각보다 잘 봤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바로 그렇게 도전해서 붙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그래서 그때 제가 수의대를 5곳을 지원해서 5곳 모두 다 합격을 하게 되는 감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속 제가 말하듯이 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끔찍한 고통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상향 대학을 낸다는 아니겠지만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평범한 데만 냈다가 내가 될 수도 있었던데 못 가고 평범한 데에서 살고 그러면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 제가 엄청 우울한 성적이 너무 떨어지고 엄청 우울했었는데 제가 한 수많은 활동들이 무너진 것 같아서 엄청 힘든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제가 서울대학교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이런 경험이 있다더라도 여러분 또 좀 좌절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아니면 저처럼 지원했는데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어가지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건 괜찮은데 쉽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멘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괴로웠죠. 집에서 그 히스테리 받느라고. 히스테리가 뭐 이야기해도 되냐? 프라이버시인데 아니, 저는 기억이 안 나서 하나만 한다면 나 수의대 안 낼 거야. 개대 간호과 낼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개대 간호과 하는 것보다 그냥 재수하자 이랬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수연이가 중학교 때 아까 몇 등 했다고 반에서 5등 정도면 뭐 전교 30 몇 등 했던 학생이에요. 그때는 사실 저는 수의과 이야기는 하는데 이성적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달성고등학교에서 제가 중앙고등학교라고 그 상고에서 그리 가서 내신을 잘 받을까 생각도 해서 갔었어요. 근데
얘가 중3 되니까 성적이 전교 9등 찍더라고요. 근데 9등인데 앞에가 다 여학생이에요. 그럼 남자 중에는 1등이잖아요. 아, 그럼 남고 가면 1등급 나오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성고를 지원해가지고 아까 반 1등 뭐 이야기했죠. 반 1등은 됐는데 전교 14등으로 입학했었어요. 1반, 2반, 3반, 4반 1등이 1반 1등 이렇게 배치됐는데 14반이었어요. 14반 1등, 15등이 저거 학년 저거 반. 그 16, 17 이렇게 쭉 나열됐었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 그 저기 여기 달서구 학교잖아요. 송현여고인데 여기 서구는 여러분들 학교 쪽 지역보다 더 처져요. 처지는데 거기서 정규 14등으로 가가지고 서울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1학년 딱 마치는데 거의 전교 1, 2등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사람 수의대 가겠다 야 이러니까 경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너 경대 수의대 잘하면 되겠다 이러니까 아빠는 아들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받아서 1학년 때 한 개 빼고는 다 하나 2등급 나머지 다 1등급 나왔어요. 2학년 때는 다 1등급 찍었지. 2학년 때 그냥 1등급 아니면 하나만 2등급. 예, 1학년. 예, 1학년 때도 그랬고 2학년 때 그랬거든요. 근데 3학년 때는 3개가 1등급, 3개가 2등급. 그것도 이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과학, 수학. 완전 망해버린 거죠. 완전. 그래서 그 좌절감이 이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때 이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여기 이영식 목사님하고도 친한 김수영 선생님인데 김수영 선생님이 너 왜 이래 막 이런 만큼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저하고 이제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좀 힐링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마음 다 잡고 다시 이제 2학기 공부를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2학기는 올 1등급 나왔죠. 그래서 그거 하고 다 합치면은 이제 그렇다고 해가 뭐 총 하면은 1.2 1.2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1.00인데도 있고 1.0 몇인데도 있고 1.1 몇인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한 평범하게 1.1 몇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가산점 뭐 이런 것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면접에 다 따라갔거든요. 면접하는 때 서울대 면접을 딱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선배님이 조금 전에 막 활동했던 이야기들 또 수의과에 대해서 막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서울대는 MMR 면접이라고 정말 어려워요. 6개 단계를 거쳐야 되는 면접이거든요. MMR 면접이라고. 이게 제 입시 당시에는 모든 서울대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형을 신청한 수의대, 의대 약간 이쪽 분들만 면접만 60분을 봐요. 그리고 5개의 방에 들어가서 12분씩 면접을 보는데 다른 일반 면접을 연속해서 쉬지 않고 5개를 보는데 심화돼서 보는 거죠. 그래서 MMI가 이제 다중인성 이제 면접?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인성이 접합한지의 기본적인 면접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과탐 지식적인 것도 물어보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생명윤리 관련된 게 저희 때는 진짜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1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 거를 제가 서울대 입시 당시에 거쳤습니다. 면접을 제가 이제 보고 물어보잖아요. 면접 어떻대? 근데 다른 학교는 우리가 면접을 가면 학부모들이 이제 따라오면 이렇게 교실에 뭐 다가도 있고 귤도 있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는 건물을 아예 출입 금지예요. 건물 그냥 수연아 잘 보고 와 하고 나는 이제 있을 데도 없더라고 겨울에. 그래서 그 저기 그 서울대 입구역 앞에 롯데 시네마 가가지고 그냥 형이라는 영화 보고 혼자 그래서 학교 가고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인수 공통 질병 요즘 코로나가 인수 공통 질병이에요. 그때는 코로나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 거를 물었는데 무슨 3가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물었는데
나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 그게 정설은 아니지만 이런 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 되게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1차 합격하고 2차는 면접으로 뽑잖아요. 면접 정말 잘 봤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수익과 또 그 책 읽었던 거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으니까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MMR 어떤 질문이 올지. 근데 그 봤던 부분의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이야기했죠. 내 말이 맞는 거. 약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답을 말한 건데 뭐 플러스 요인이 됐는지 다른 걸 제가 잘해서 그게 뭐 까였는데 만회가 된 건지 아니면 전혀 그냥 까이지도 않고 플러스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냥 미생물에 대해서 모든 미생물을 말하세요. 해서 세균 뭐 세균부터 시작해서 뭐 아메바 온갖 걸 다 말하고 뭐 바이러스 같은 것도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그 어중간한 단계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것도 그 원인 왜 그런지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여기까지는 확실히 답이 맞아요. 그런데 프리온 단백질이라고 전혀 생물이 아닌 변형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질병을 일으키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그 단원에 제일 끝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프리온 단백질도 이러이러한 애들과 함께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부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물은 거는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는데 단백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얘기여서 간점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 얘는 이런 것도 아는구나 하고 플러스를 주신 걸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 아는 거를 다 말해보려고 하는 객기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입학을 할 때 여러분 그 지금 그 물론 뭐 여기서 서울대를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서울대가 또 다 자기한테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서울대를 여러분들이 가라고 여기 설명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린이처럼 어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꿈에 가장 적합한 데를 찾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수연이는 우리 국내 10개 수의대 중에서 뭐 아까 선생님들은 경북대도 힘들겠다 했는 경북대 발표 1등으로 됐고요. 저 밑에 이제 경상대 됐고 충북대 됐고 건국대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수의과로 최고예요. 임상 수의로는 서울대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높아요. 건국대 수의대를 3명을 뽑는 전형에 내 가지고 3명 안에 들어갔어요. 4명. 4명. 약간 그리고 서울대를 이제 합격했는데 서울대 입학처라고 아로리라고 있어요. 아로리에 한 해 입학하는 애들 중에 샘플을 9개씩 올려요. 그 아로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잘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냥 사례로 그냥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했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준비를 해라는 샘플이 된 거예요. 요렇게 준비하면은 우리가 뽑아줄게라는 샘플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아로리 쳐서 17년도 우리 카페에 그거 적어놨는데 17년도에 수의대라고 있는데 10번이 우리 수연이 생기부하고 그 자료들이에요. 여러분들 입학처 가면 그 대학에서 이런 입학 그 기준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 예진이도 그 교대 쪽에 조금 좀 파고들어서 사실 면접 준비나 이런 것들 미리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재되고 대구 지역 교육청에서 설명회 할 때 이제 입학사정관님이 우리 수연이를 뽑아서 내려갔죠. 말 잘하죠. 그렇게 잘하니까 그때 사례 발표 잘하니까 충북 지역인가 어디 또 그거 가면은 그때 알바비도 많이 줘요. 얘들은 뭐 준비하는 기간이 많아가지고 많은 것도 아니다 하는데 내가 보기엔 많이 줘요. 뭐 일당 장난 아니에요. 근데 충북 지역도 선생님이 너 잘하니까 가자 했는데 이제 자기 시험 기간이라고 안 가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좌절이 있었지만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제가 이런 그 어떤 사례들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숙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챕터가 뭐
뭐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죠. 지금 현재 대학생활 어떻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가서 즐길 수 있는 좋은 낭만거리다. 이거를 넣은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질문이 있으실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받을 텐데 아무래도 저는 물론 여러분들과는 좀 차이가 나는 대학생이지만 어, 서울대학교 대학생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까봐 잠시 넣어봤어요. 그냥 진짜 길게는 안 하고 대학 가면은 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공부에 대한 책임감도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한 친구도 너무 열심히 안 돼서 뭐 학사경고를 받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좀 자유롭게 얽매임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자기 개발이나 동아리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본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던가 연극, 음악 동아리, 뭐 봉사 동아리, 운동 동아리, 뭐 운동에도 뭐 축구, 농구 온갖 게 다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활동하면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요의 음악 있죠. 어쿠스틱 동아리 그래도 대구에서 올라가가지고 서울에서 회장도 하고 여러분 뭐 여건이 됐으면 저는 그 공연 때 가봤거든. 서울대 공연 때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도 하고 대학생활 참 재밌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뭐 새내기 이렇게 모임할 때도 적극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제하고 어릴 때부터 맨날 게임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놀았거든요. 올라이트 같이 하면서 그 얘는 술 게임에도 잘 지질 않아요. 그리고 게임을 좀 주로 이제 수연이가 짜서 진행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또 대학교 가가 좀 그 새로운 내가 재능 발견도 있는데 막 핑미 이런 거 춤 막 추고 그 공연 막 하고 뭐 그런 활동도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대학생활 지금 하고 했었죠. 자 혹시 질문을 이렇게 어떻게 뭐 마치고 편하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공식적인 질문 좀 물어볼 게 있나요? 질문 좀 이런 영역 속에 여러분 질문 있으면 답을 해보려고. 예예예. 네네. 예예예. 저는 사실 나누는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항상 원하는 대답이 이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신은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매일매일 복습하고 시험 전에 또 전과목 한번 돌리고 면서 복습하고 그 와중에 대회가 있으면 항상 제가 내신에 방해가 안 되면 나가고 주말에 뭐 낙동강 탐사가 있으면 거기 참가하고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하고 라기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걸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그리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체력이 대단해요. 뭐 체력이 어, 이 학생들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세요. 고3 끝날 때까지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세요. 고기 많이 먹고 진짜 체력이 중요해요. 우리 수현이 지금 몸보다 고등학교 때는 좀 더 뚱뚱했고 그랬었어요. 진짜 체력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수성고등학교에서 그 강의 갔을 때 어머니들하고 우리가 한번 강의했었는데 우리 수현이가 체력 유지 비결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밥 꼭 챙겨 먹기 있었는데 전체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일 다음날 우리 수연이가 이제 전체 전교생 대상으로 오늘 이 PPT가 사실 수성고 전교생 대상으로 간략하게 한 30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지금 심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쑥 훑고 지내갔다면 발표로 지금은 제가 질문도 하고 제가 첨부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지금 심화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어머니가 다 그러더라고요. 꼭 다음날 이야기해 주라고 아침 먹는 거. 두 번째, 수연이가 스마트폰을 언제 샀게요? 수능 끝나고. 고등학교 때 투지폰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투지폰이었다고. 그냥 전화기만 거는. 그 이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 주라고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통제죠. 우리 목사님 여기 글로벌 스쿨 하면 헤드폰 걷자 이러는데 걷는 정도가 아니고 없었어요. 그냥 없었고 아침밥 꼭 챙겨 먹는 그런 습관. 여기 보면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잖아요. 무조건 지키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여러분 대준비가 어떻게 할까요? 새벽 3시 4시까지 했어요. 진짜. 그리고 학교 가잖아요. 그럼 졸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필기를 하면서 안 졸고 수업을 다 따라간 거예요. 그 약간 저희들이 생각에는 이제 좀 초인적인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 와중에 이제 엄마가 잘 먹게 하고 엄마가 또 뭐 이렇게 돌보고 정신적으로 하고 또 우리 또 일요일 되면 교회에서 무조건 이제 좀 쉬는 게 있어요. 많이 이제 휴식하고 이런 것들도 그럼 우리는 뭐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뭐 또 수련회만 되면 늘 우리가 참석하면서 나름의 또 수연이가 휴식하는 그 좋은 또 휴식이 뭐였냐면 우리 예진이 잘하는 건데 얘는 그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서 건반을 쳤어요. 건반 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본가 갔을 때 공부가 너무 힘들었을 때도 그 어쿠스틱 그 동아리 활동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그 기타 치고 이러면서 뭐 열심히 공부하는 자기에 대한 나름의 보상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보상이야 싶을 건데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가 아니라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도로 저의 자신을 통제하려고 했고 저는 게임을 하면은 중독이 너무너무 잘 된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게임이나 그런 거에 너무 중독이 될 것 같아서 애초에 쓰지도 않았고 근데 여러분 보고 쓰지 말라고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여기 끊임없는 질문 이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네이버를 학교에서 검색 쓸 수가 없어요. 옛날 그 슬라이드폰 이런 걸로는 할 수 있는 게 영어 단어 검색 밖에 못해요. 뭐 친구 전화번호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정도밖에 못하는 휴대폰이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막힌 게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해도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하니까 선생님들한테 물었던 거예요. 집에서 사실 검색해도 되지만 공부하고 집에 가면은 뭐 잠시 뭐 드라마 한 편 보고 잘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은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고 당연한 질문을 왜 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 저는 통제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안 샀고 이제 단톡방에 이제 선생님이 공지를 하는 것 때문에 PC 카톡만 집에서 하고 수능 끝나고 휴대폰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라고 추천 본인이 하고 싶고 그러면 되겠지만 뭐 그걸 강요하고 싶진 않네요.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혹시 공부하다가 본인만의 졸림을 잠 깨는 방법 있으신 분 있나요? 그냥 자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 예린은 아직 뭐 잠을 못 잘 정도까지 뭐 하진 않지, 그지? 뭐 아직 중학생이니까. 예진이는 어때? 잠 깨우는 비결? 일어 일어서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 어, 이제 제 생각도 아무래도 일어서는 거 자체가 제일 잠 잘 깨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너무 졸리면 서 있는데도 자는 애도 있지만 야자 같은 거 할 때는 확실히 복도 걸어 다니면서 공부하거나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뭔가 필기는 좀 편하게 해야 되니까 앉아 있어야겠는데 졸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각양각색의 방법을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물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요. 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 제가 자버리면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은 흘러내리기 전에 제가 잠을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물을 머금고 수업을 듣다던가 약간 과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멍이 들지 않는 선에서 볼펜으로 다리를 찍는다던가 아니면 뭐 귀를 꼬집는다던가 혀를 씻거나 뭐 볼을 약간 아프지 않게 깨물다던가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잠을 깨려고 했고 물론 아까 전에 새벽에 대회 준비하면은 시험 기간 아닌데 제가 2시간밖에 못 자고 2시간밖에 못 자고 그냥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내일 논문을 마감해야 된다. 그럼 논문을 내고 2시간 동안 1교시부터 8교시인가 9교시까지 제가 다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수업을 못 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졸리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기억을 한 2초 정도 잃은 적이 있긴 한데 그 순간 말고는 항상 어떻게든 깨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네. 또 다음 질문. 네. 이거는 면접 어떤 학교에서 어떤 면접관님이 물을지 말지는 제가 알 순 없지만 저도 독서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면접을 준비하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 생기부를 모두 마스터하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대답을 해야 제가 거짓되지 않게 활동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판별하려고 면접을 보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독서도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들은 팁들인데 면접을 할 때는 볼 때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2명, 3명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질문한 사람만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정확하게 1대1대1로 분배를 하면서 대답을 해줘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배운 거라 그냥 그렇게 항상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면접을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성학원에서 가르쳐준 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소변이 비문학과 문학 공부. 물으시는 게 수능 쪽에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능.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앞에 있는 수많은 이 내신 관리랑 학종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능은 확실하게 잡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분께 답변 주는 게 더 좋겠지만 저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걸로만 하긴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시킨 대로. 근데 사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 약간 바람직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우리 소빈이는 왜 수시 준비할 건데 갑자기 왜 정시를 물어봐? 혹시 몰라서? 예. 여러분들 대학 입시 지금 수시와 정시고 고3이 2명 있고 고1이 2명, 중1이 1명 있는데 일단 먼저 수시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혹시 정시 파이터들 생길 수 있는데 정시에 대한 특강 나중에 한번 또 해주겠지만 지금 우리 수현 학생은 수시 전형에 아주 최적화된 성격이고 수능 고득점을 어떻게 받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목사님도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쉽게 말하면 비문학은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맞죠? 문학은 기출에서 나오지만 비문학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문제집을 풀어도 그 문제집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보면 기출문제의 유형이 있어요. 유형. 출제자들 그들이 합숙소에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 때 그들이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전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그 논리 구조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문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시중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웬만해서 나오죠. 유사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이 하지만 결국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거를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하면 충분히 비문학도
고득점 1등급 만점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자세한 건 또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국어를 그냥 조금 뭐 지나가는 말인데 우리 수연이가 그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빠 설교만 잘 들어도 국어 성적 잘 나와. 왜냐? 성경 열나 어려워. 그 어려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성경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해석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만 똑바로 잘 들어도 국어 성적 잘 나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나도 설교 잘 들었거든요. 국어는 잘했어요. 제가 딴 건 못했어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저기 제가 그 깜짝 제가 그 손님 한 분 조금 인사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화여대를 합격해서 지금 1학년 재학 중인 우리 이수연 학생 잠깐만 앞으로 조금 모실게요. 이수연입니다. 이수연. 여기는 이수현. 이수연. 여기는 이수연. 졸지에 지금 패널로. 수연이는 경북 예고에서 거의 그 미술반 거기서 이제 거의 탑을 했죠. 탑을 했고 그 작년에 제 애제자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 그 서울에 그 쟁쟁한 애들하고 같이 학원 생활하면서 제가 저도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깜짝 만남 해가지고 막 팥빙수도 먹고 여름에 그런 가까운 제자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자리 한다고 이렇게 같이 왔었거든요. 간략하게 본인 그 고등학교 생활 또 자기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갔는 것 아주 난감할 건데 얘가 또 똑똑해요. 이 아이에 갈 정도로 반에서 저 갈 정도로 예,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우리 수연이하고 그 영화를 단편 영화처럼 만들었던 영화 주인공이 또 한데 그 들을 이야기 참 많은 친구인데 갑자기 불러냈기 때문에 아마 행설수설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어떤 수준의 학교잖아요. 그래서 잠시 본인 고등학교 생활 이야기 잠시만 듣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하고 이렇게 할게요. 둘이 닮았어요. 자매 같아요. 진짜. 밖에서 보면 자매일 것 같아요. 예. 얘도 아빠가 저였으면 하는 애예요. 자기 아버님 좀 섭섭하겠지만. 저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 나와요? 목소리? 저는 그 이화여자대학교 2학번 동양학과에 재학 중인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근데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들은 거 없이 정말 준비 없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제 고등학교 생활은 일단 저는 목표를 세워서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대라는 예체능 계열이니까 되게 전형이 다양하고 또 전략도 다양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참고로 우리 글로벌 학생 중에 미대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와야 되는데 코로나 걸려서 지금 못 왔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볼 거예요. 잘 얘기해 주세요. 예. 자세하게요? 그래요? 그냥 나온 거. 질문을 던져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제 제가 진행자라서 진행을 해야 뭐가 대답이 나와요. 우리 그 수연이가 그 교내 대회로 그 전시회를 했던 거지? 이제 교내 전시 활동으로 작품전을 냈죠. 작품전을 했죠. 제가 지금 우리 저희들 단톡방에 제가 작품 한번 올려볼게요. 어떤 작품 올라갔는지. 참고로 언제부터 미대를 가려고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미술로 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고 준비를 하고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자, 우리 73명 방에 올라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뭐 단톡방 없는 분은 이런 그림이에요. 와우. 이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대충 아시겠죠? 어떤 흐름인지 예수님의 아시겠죠? 이야기를 다 넣네요. 그죠? 파노라마처럼 예. 제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목이 Dear Lord. 히어로. 네. 왜 그렇게 제목 붙였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그때 코로나가 고등학교 때 겹쳐가지고 엄마랑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은 바로 후에 학교 작품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성경 공부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작품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동양학과인데 채색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 작품 가지고 저하고 이제 드라마 만들고 제가 유튜브 채널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공유 좀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 작품으로 그 최우수 작품상이요. 네, 최우수 작품상 받고 이거를 또 저희 이대 전 수시로 왔거든요. 그래서 미술 활동 기록부라는데 이제 적어가지고 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는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하여대 합격하는 아주 큰 계기가 됐던 작품인데 그리게 된 배경에는 엄마랑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참 그림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고 이제 Dear Lord 예수님께 드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이하여대까지 이렇게 그 입시 결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마음에 무엇을 품고 수연이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죠. 마음에 뭔가를 품고 이 그림 그린다고 얼마나 얘가 고생한지 몰라요. 제가 이 그 영상 만든다고 수연이가 그 그림 그렸던 과정들하고 이런 것들 제가 쭉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그 수연이가 자주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어깨가 너무 아파요. 한 어느 정도 공부 이거 하지? 저는 그걸 한 3달, 4달 정도 작업을 했는데 하루에 거의 10시간 정도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어깨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10시간을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깨가 물론 뭐 이래가 10시간 있는 건 알겠지만 2학기 때 좀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고 몸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연이도 그렇고 수연이도 그렇고 죽자고 한 거예요. 죽자고 했는데 두 사람 다 뭐가 있었죠? 꿈이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겠다는 꿈이 뚜렷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낼 수가 있었지. 우리 좀 어른들이 질문을 좀 해주면 수연이가 좀 답을 또 해줄 수가 있겠네요. 우리 한별이 힘들게 왔잖아.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어땠어? 그 지금 미술 지금 준비하는 학생이 성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개인 거니까 지금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학교 성적과 그 대학교 가는 입시 정도를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략이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희 그 서울대 동양학과 평균 내신이 4.5 이 정도거든요. 그래요? 많이 넣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실기의 비중이 되게 커요. 근데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보다 내신이 다 낮은 친구도 충분히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성적이나 이제 실기의 비중이 완전 천차만별이라서 전략을 잘 잡는다면 이제 성적이 조금 자신이 없다고 해도 실기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성적 이런 거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라는 걸 중점적으로 잡아서 내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초점 맞춰서 전략을 잡으면 충분히 뭐 내신이 조금 낮다고 해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갑자기 제가 불렀는데 말 되게 잘하죠.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면접 둘 다 잘 봤겠죠. 그리고 말하기 글쓰기가 자기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익숙지 않겠지만 내가 뭔가를 질문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물어보고 이러는 게 굉장히 자기한테 도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오늘 혜정이는 친구 따라서 왔다가 맞지? 졸제 그냥 반주하는 거 보러 왔다가 졸제 지금까지 붙잡혀 있는데 오늘 특강 들어보니까 이 특강을 고3이 아닌 고1이나 중학교 때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 드나요? 맞죠? 맞아요. 우리 이제 예진이나 혜정이는 고3이어서 조금 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목사님이 솔직히 홍보를 많이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송년여고에 그럼 안 알려줬냐? 수업을 들어가지 않은 4반을 뺀 나머지 6반은 오늘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솔직히. 그러나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반응을 하지 않죠. 결국 저는 제가 볼 때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잡는 사람들에게만 정말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오늘 참석한 5명, 우리 화원이가 6명은요. 오늘 분명히 대박이 났어요. 장단컨대 고3은 고3대로, 고1은 고1대로, 중2는 중2대로, 뭐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6학년 6학년대로.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수연 학생 우리 선배님이 지금 제대를 하는 날 맞죠? 오늘 제대했잖아요. 8시에 지금 군 문을 열고 바로 지금 KTX 타고 내려왔어요. 아직 지금 바로 지금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바뀐 날이잖아요. 특히 오늘이 재원절이잖아. 굉장히 이런 날 지금 군복을 갈아입고 바로 민간인 보러 와서 여러분들이 특강을 했는데 언제 다시 와서 이런 특강을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면서 혹시 어떤 것들이 남나요? 선생님 목사님은 지금 집회를 마치고 유튜브로 보면서 오면서 여기 와서 좀 적었는데 여러분도 다 적었죠? 안 적었어요? 저도 이렇게 적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의 기본 특징은 무조건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를. 수연이 학생 걸 들어보니까 역시 공통점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은 뭘 느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우리 에린이가 가장 가능성이 큰데 뭘 느꼈어요? 무엇을 보고 배웠어요? 메모했죠? 안 했어요?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우리 매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보면 내가 공부한 것이 20분이 지나면 무려 몇 %가 사라진다? 48% 사라져요. 1시간 지나면 10개 중에 6개가 사라져요.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마요.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전결등 계속 했었지만 수업 시간에 수행 똑같아요. 선생님이 농담까지 다 적어내요. 그렇다고 속기사는 아니지만 키워드를 다 적어내요. 선생님은 지금 아까 수연이가 한 내용을 그대로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왜? 메모를 했기 때문에. 핵심은 거기에 거기.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실성이고 태도예요. 태도. 알았죠? 그리고 학교 시험, 학종을 가려면 수시를 가려면 교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교과가 나와야 되는데 교과 성적 올리는 방법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학교 시험 문제 누가 내요? 선생님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잘 들어야죠. 맨날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인강 그걸로 가지고는 절대 고득점이 안 나와요. 절대. 학교 수업을 졸지 말고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졸지 않았어요. 졸리면 쉬는 시간을 잤지
절대 수업 시간 자지 않았어요. 이 얘기 들으면 고3들 조금 아쉬움이 생기죠. 나도 될.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난 들으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많은데 똑같아. 뭐 생기부 관련된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수현 학생 보세요. 아까 친구들이 물어볼 때에 귀찮지만 계속 가르쳐 주죠. 그게 바로 이제 인성과 협력과 소통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생기부에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마 자연스럽게. 근데 목사님 때와 다르잖아요. 나도 뭐 수능 시간에 애들 수학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야, 넌 커서 수학 선생님 되라 이럴 정도로 인성이 돼야 돼. 인성이 안 되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전 들으면서 되게 잘했지만 중간에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없었나요? 위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3 때 있었잖아요. 성적이 올라가다 바닥을 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포기하잖아요. 맞죠? 예린아 맞지? 짜증내고 아까 전에 뭐 경북대 간호학과도 못 간다 이럴 때 포기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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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don't give up.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대 연구대 비전 트립 할 때에 그중에 내가 모실 강사분 중에 한 분이 투스타 7사단장이고 3사관학교장이었던 서정렬 장군님인데 목사님 군대 은사님이거든요. 그분의 키워드가 never never give up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게 포병이거든요. 포병. 여러분 이것만 안 해도 아마 내가 볼 땐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현 학생은 포기하려고 할 때에 아마 자기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부모님의 격려, 선생님의 격려, 그리고 신앙의 힘,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간 거죠. 아마 혼자 했으면 포기했을걸요 아마. 맞죠? 포기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위기는 누구나한테 있어요. 아마 소변이 알죠? 어젯밤에 읽었잖아.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그 저자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 3년 내내 항상 순탄했다고?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많았다고? 너무 많았다고 그랬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그 친구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대학에 다 합격하잖아요. 핵심은 거기에요.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그럼 어떤 사람이 포기를 안 할까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 꿈이 분명한 사람,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이 말이 되게 와닿던데, 실패의 두려움보다는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 두려움이 더 중요하다. 맞죠? 여러분들 막 하다가 이거 그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거죠. 도전. 수시하다가 안 되면 재수하면 되는 거죠. 안 되면 정시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해보지도 않고 미래 겁을 먹고 포기한다? 지혜롭지 않아요. 절대. 뭐 되게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자신 없으면 투지폰 쓰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선생님 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통제가 됐겠죠. 그러나 그럼 모든 학생들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는 또 만화책 보고 뭐 또 많은 유혹 속에서. 선생님은 중3 때부터 고3까지 4년 동안 스파르타 독서실 다녔어요. 완전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아마 전국에 그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밥 먹는 거 저도 마찬가지죠. 12년 동안 받침을 걸러본 적이 없어요. 아침밥을 안 먹으면 공부가 안 되니까 반드시 아침 먹어야 돼요. 그 또 공통점이죠. 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우리 진로 특강 했지만 이거는 수연이가 좀 일단 최선을 다한 건 인정하지만 수연이 혼자의 작품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 관점에서 볼 때는 아까 전에 우리 수연이도 나오지만 그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나다정 권사님이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을까? 또 이영준 집사님이 30몇 년 동안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를 뿌린 것을 하나님이 그걸 안 보셨을까? 나는 반드시 보셨다고 봐요. 내 주변에 서울대 연구대 간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의 부모들의 신앙이 너무 좋아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믿음의 씨를 뿌렸기에 그 열매를 자녀들이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보는 눈이 없겠지만 나는 보여요. 그게 내 눈에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만 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본인도 최선을 다했지만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 작년에 4개월 동안 목사님과 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올랐죠? 그때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예진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나와서 교회의 반주를 섬긴다? 나는 그거 절대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 다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너스의 은혜를 줬다고 확신해.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제 오늘 이걸 녹화를 해놨거든요. 여기 온 친구들한테 공유해 줄 테니까 다시 집에 가서 또 들어보고 혹시 놓친 거는 뭐가 있는지 또 추가 질문도 나중에 또 관계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뭐 여러분 링크 걸어준 거는 또 공유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링크가 있어야만이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유관 씨가 좀 더 피자 왔죠? 우리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 예, 우리 이수현, 이수연 학생. 우리 수연이 디어로더는 그 경북예고에 저기 지금은 떼왔지? 교목실에 지금도 있어? 가져와 그거. 이거 우리 수연이 그 작품이 지금 그 경북예고에 아직 지금 학교에 진열돼 있거든요. 아니, 그거 저기 고가로 아마 제가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가로 어떻게 그런 생각인데 두 분 우리 대학생 선배님께 박수로 마치고 우리 피자 먹으면서 또 자담 같이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